자, 우리 어제 치렀던 6월 고3 평가 모의고사 분석 영상 한번 선생님이 찍어볼게. 지금 시험기간이라 시험기간 중간에 모의고사 치르면 고생이 많았고 너희가 이제 내신 때문에 바쁠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거고, 선생님이 항상 약속할 수 있는 건 저번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항상 모의고사 치르고 하루나 이틀 안에는 꼭 이 선생님이 분석 영상을 찍거나 수업 시간에 다뤄주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도 어제 10시 수업 끝나고서는 바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하더라. 지문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쉽게 읽혀요. 선택지도요.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하게 고민하게 할 만한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답을 골라내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시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특히 4월이랑 비교해보자면 4월 같은 경우는 그 20번 때 초반에 주제 문제도 너희 발목을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뒤로 가면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았다. 자, 근데 이번에 시험에서의 좀 특이사항을 얘기해주자면 40번 문항 같은 경우는 너희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뭐야? 열에 9은 8은 답 1번이에요 막 그러잖아. 이번 같은 경우는 답이 2번이었어요. 2번이었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너희를 뭔가 끌어들일 만한 이거야말로 매력적인 오답에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희가 대충 봤으면 답 1번을 골랐을 확률이 높겠다. 자, 이 두 번째 요약문, 비요약문에 해당하는 동사가요. eliminate였거든요. 얘가 무슨 뜻이야? 제거하다라는 뜻이야. 자, 이 선생님이 40번 질문에 대략적으로 내용만 가져보자면 그 빈칸 내용 가져보자면 극단적인 형태의 불평등을 가져온다 했어. 그래서 너희 머릿속에 남을 건 부정적인 이미지야. 불평등을 가져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자, eliminate는 제거하다야. 빈칸을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 빈칸을 제거해서 부정적인 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부정적인 걸 넣어버리면 어때? 부정적인 걸 제거하면 긍정적인 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긍정적인 어감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정서적 보상, reverse가 잡혀있다는 거기에. 그래서 얘는 1번으로 너희가 많이 했을 거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오답률 분석에서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40번이 탑 상위권에 올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40번 같은 경우도요. 이제 꼼꼼히 좀 더 봐야 돼요. 40번은 무조건 1번 이런 생각을 없애야 돼요. 어휘 수준도 평이한 편인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4월에는 이것저것 많이 봐줬을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trade-off 이것만 한번 확실하게 숙지해보자고 33번 이따가 바로 볼 거예요. 구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 찍어줄 건 이번에 가목적 부정어구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문법책의 뒤에 뒤쪽에 있는 뭐 도치, 부정어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고급 구문 같은 경우는 늘 잘 봐야 돼요. 특히 뭐 비교급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그게 핵심 문장이 될 수 있고요. 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띄엄띄엄 단어만 모아서 하는 것보다 이런 확실히 그 구문을 잡아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가목적어 21번은 그냥 한번 가보시고 29번 보자면 요거였어. 가목적어 같은 경우는 오형식에서 make만 하면 동사 써볼게요. make, find, think라는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생긴 게 오형식이잖아. 여기 to 부정사나 대절이 온다면 그리고 여기 보어 자리는 보통 형용사가 많이 오거든요. 요때는 무조건이야. 선택사항 아니야. 가목적어, 형태만 있는 가목적어를 쓰고요. 얘를 제일 뒤로 보내야 한다. 여기서 나온 건 투부정사였어요. 다만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 건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더더군다나 이거 뭐 필요해? 지금 투부정사 필요해? 이게
주어. 그쵸? 그래서 이 지금 의미상주가 여러모로 지금 투가 와야 돼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문제에서는 투 없이 동사 원형만 왔거든요. 그래서 과목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정었고요. 37번, 40번 두 개 나왔고요. 37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랑 이따 같이 한번 봐보자고. 그래서 오늘은 trade-off 볼 거고 37번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오답률부터 보자면 25년 6월 5일 어제 시험 봤으니까 오늘 6월 5일 9시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오답률 1위 자체가요. EBS 기준으로도 60% 초반이에요. 선생님이 2020년부터 쭉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답률이 보통 그래도 순위 1, 2, 3 정도 EBS 기준으로 1, 2, 3 정도는 70%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70%는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60% 후반도 아니고 초반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상대적으로 너희가 쉽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비슷한 경향성, EBS 기준으로 이런 비슷한 경향성을 찾아봤을 때 2020년에 치러진 21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런 비슷한 오답률의 양상을 띄었는데 그때가 12% 정도가 1등급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10%가 넘지 않을까. 우리가 4월에 4% 초였거든요. 4.1%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1%의 비율은 높아질 거다. 근데 이제 심하면 10%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예측해 볼게. 그다음에 뭐 아까 특이점 보자면 40번 그죠? 들었다는 거. 그 원래 메가스터디는요 항상 오답률이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오답률 1위 문항이 50%도 되지 않죠. 그래서 너희가 쉽게 좀 체감상 쉽게 풀었을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을 말해보자면 보통 41번 같은 경우가 제목 문제고 42번 같은 경우가 어휘라 너희가 42번 같은 경우를 많이 틀리거든요. 이번에는 41번이 42번보다는 어때 있다? 앞쪽에 빛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좀 이런 게 특이점이겠어요. 그래도 이제 오답률 자체는 평상시보다는 높지 않더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 어렵게 풀진 않았을 것 같다. 이번에 좀 최고 점수를 얻은 학생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그러면 트레이드오프를 볼 건데 트레이드오프. 너희 트레이드 모르는 사람 없잖아. 로함, 무역,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오프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프는 분리 박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분리 박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트레이드오프는 항상 어떤 뉘앙스로 나오냐면요. 최근에 뭐 수능 특강도 그렇고 고3, 이제 고2, 고1 이렇게까지도 트레이드오프가 점점 어휘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트레이드오프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오프는 분리 박탈이니까 이런 느낌. 자, 플러스가 있었어. 그럼 이거를 뭐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대쪽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통 단어에 나오면 상충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 상충이라는 말만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동에서 0이 되는 느낌. 이걸 보면 돼. 자, 그러면 이번에 지문에 마이너스가 먼저 나왔어. 그러면 여기 뭐가 가야 돼 이제? 플러스. 이렇게 돼서 오프 시키는 거. 이 마이너스를 서로 플러스가 그치? 오고 가면서 0을 만들어. 분리시켜, 박탈시켜 이런 의미로 보면 돼. 그래서 요 이미지로 기억하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자, 하나 더 참고로 요즘 페이오프가 뭐? 페이오프 한번 너가 생각해볼래?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왔어. 저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뭘 진 상태야? 10,000원을 빚진 상태야. 마이너스 10,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프를 시키려면 나는 상대에게 뭘 줘야 돼? 10,000원을 줘야지만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냐면 빚을 갚다. 자, 오프는 의미 알겠나요? 그러면 얘가 한번 봐볼게. 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문장은 이 문장인데
플러스. 그러면 트레이드 이제 우리 의미 봤으니까 자 앞에 나온 게 플러스야. 그러면 위의 경우일까 아래 경우일까? 우리 위의 경우 생각하면 돼요. 이 경우 생각하실게요. 그러면 얘 긍정적인 어감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유추할 수 있어. 아 이제 뒷문장에 따라오는 건 어떤 뉘앙스가 나올까? 마이너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삐리리 했을 때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신호를 놓친다. 마이너스 나와.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트레이러프는 맞는데요. 선생님 일단 이번 시험 쉬웠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요 부분에 문제를 물었으면 너희가 트레이러프 모르는 사람, 애매하게 아는 사람은 많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 부정적인 부분이나 이 긍정적인 부분이 트레이러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이를 묻는 건 아니고 뭐뭐 했을 때라는 지금 조건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 조건을 찾아가야 되죠. 이게 무슨 의미? 첫 번째 문장부터 봐. When we narrow 뭐 할 때야? 우리가 좁혀 들어갈 때라는 조건이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네요. 이 조건에 대한 계속 narrowing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좁혀가는 거. 지금 얘는 그래서 너희가 상대적으로 문제 푸는 데 어렵지 않았을 건데 이 조건을 잘 찾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좁혀 들어갈 때. 그래서 답이 뭐냐면 zoom in, zoom in 뭐 하는 거? 우리 zoom in 안으로 우리 이런 거죠. 사실 확대해 가잖아. 우리 zoom in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여기 트레이드오프가 쓰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트레이드오프를 우리가 활용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 37번 한번 가보자. 37번에 이렇게 부정어구가 생겼거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정어구가 나온 건데 자 너희가 요거 보면 노월 같은 경우는 뭐뭐도 아닌 이런 표현이고요. 얘는요 노월이 나오면 뭐가 되냐면 주어와 동사가 일치돼요. 앞에 것도 아니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다. 봐봐. 뭐뭐도 아닌이래. 그러면 갑자기 나도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 너 아니야? 나도 아니야.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앞에 어떠한 것이 나와야 된다. 이 노월이 굉장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무슨 문이 나왔을 거다라는 힌트가 있는 거야? 부정문이 나왔을 거다. 이걸 위해서 앞에 바로 앞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앞에 반드시 하나의 이상의 뭐가 있어? 하나의 부정문이 존재하더라. 요거를 힌트로 잡아서 푸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봐보자. 해보자. 좋은 예시는 케이오스의 혼돈이죠. 우리는 혼돈에 너희 카오스 막 얘기 많이 하던데 케이오스의 좋은 예시는 magnetic pendulum 자석으로 된 진자예요. 팔리는 뭐로써 팔리냐면 executive는 너희 CEO 할 때 그 이거든. Chief Executive Officer 우리 CEO에 가면 사장이잖아. 얘는 간부야 간부. 자 간부 장난감이라고 하는데 얘 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장난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간부가 쓰는 건 어디에 있을까? 회사, 사무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장난감으로서 팔리는구나 이 정도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장난감으로서 팔리는 이 진자가라고 좋은 그 우리가 뭘 혼돈을 볼 수 있는 게 케이오스를 볼 수 있는 게 뭘 통해서다? 우리 진자를 통해서다. 자, 그 executive toy로 쓰이는 이 진자는요. 이것은 가지고 있대요. 4개의 자석을 가지고 있어요. 배열된 뭐로 배열되어 있냐면 얘가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잖아. 이제 그 아래에 뭐가 있나? 여기서 보면 4개의 자석이 있나? 이렇게 스퀘어 무슨 모양을 하는데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아래 베이스. 그죠? 그리고 이제 진자가 뭐 할 거야?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들 사이를 왔다 이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라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미지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pendulum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4개의 자석을 가지고 있는데 무바닥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정리되어 지금 모델 정렬되어 있는 뭐가 있고 자석이 있고요. 또 뭘 가지고 있다? 자석과 나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자, A번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쭉 읽어갈 건데 자, 우리의 어떻게 전략은 첫 번째 문장 읽고 B도 첫 번째 문장 읽고 C도 첫 번째 문장 읽으면 보통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제껴져요. 고3은 이게 바로 2개가 제껴지진 않아. 근데 하나는 제껴지니까 그 하나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2개가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한 문장은 우리가 항아를 할 수 없잖아. 그럼 2문장까지 더 읽어보는 거야.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제 점점 더 우리 특히 얘 같은 경우도 3점이지만 얘는 조금 짧은 편에 속하지만 긴 지문 같은 경우는요. 그 A 한 문장이 한 문장 전체가 다야.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 작년 6월. 우리 1점대, 지금 1%대 1등급이 나왔던 그런 어려운 시험은 이 문장도 길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런 전략도 쓸 수 없지만요. 일단 우리가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문장씩 읽어가 보는 거야. 읽어가 보면 뭘 생산하기 위해서? chaos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iteration 아래 나올 거예요. 반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 이내? 불리는 것 이내. 뭐라고 불리는 것 이내 있어야 되냐면 비선형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 있어야 된대. 자, 그래서 이 케이오스를 만들기 위해선 그죠? 뭐 반복이 있어야 된다. 근데 반복이 무슨 지금 시스템 안에서? 비선형 시스템 안에서 있어야지만 케이오스를 만들 수 있구나. 자, B도 일단 한 문장 읽어볼게요. Release, 풀어줘라. 즉, 놓아줘라. 진자를 놓아줘라. 그리고 note, 주목해라. 자, 뭐하는? 자석들. 그것이 뭐하는? 왔다 갔다 방문하다 보면 이상하죠?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석을 주목하라. 어떠한 정렬로 되어 있는지, 어떠한 정렬로 되어 있는지에 주목하라. 만약 그 진자가 놓아진다면 같은 위치에서부터 무슨 횟수로요? 두 번째 타임, 두 번째 때 그 진자가 얘는 두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지금 진자를 놓아라. 그리고 그 자석에 주목하라. 여기서는 어떠한 뭔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려고 하고 있네요. C 한번 보면요. No matter how의 뭐야? 복합관계부사야. how의 뭐야? 그러면 해서 어떻게? 아무리 뭐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케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 하기 위해서? 진자를 시작시키기 위해서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같은 위치에서 어떻게든 내가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그 진자는요, visit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른 세트로, 그렇죠? 근데 뭐에서? 2개의 경우에서는 자, 우리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첫 번째 문장 다음에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C가 좋은지를 매칭시켜 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얘는 뭐에 대한 설명만 했어? 네모칸에는 이 진자에 대한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A랑 B는 우리가 바로 가지고 오기 좀 애매할 수 있고 C 같은 경우만 좀 단서를 보자면 얘 2가지 경우라고 얘기를 나왔어. Two occasions. 그러면 이 2가지 경우는요. 이 지금 네모칸에 주어진 제시 문장에 주어진 데에 2가지 경우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C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지울 수 있다. 그러면 A로 먼저 시작할까? B로 먼저 시작할까? 한번 봐보면 아까 여기서는 비선형 시스템의 반복이라고 했고요.
한 문장 더 읽어가보자. nor 뭐뭐도 아니냐. 그러면 뭐도 아니니 모든 비선형 시스템의 KU집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자, 일단 이 네모칸 제시문 뒤에 오기에 비선형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월드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 보면 뭐뭐도 아니는 아까 선생님이 힌트 줬죠? 뭐뭐 앞에 이것의 앞에 부정문이 존재해야 한다는데 요 앞에 보면 부정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첫 시작을 뭘로 잡아야 한다? B로 잡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볼 거야. 이제 왔어. 그래서 뭐 한다면 그 슈가 여기서 이 진자가 놓아진다면 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아, 그러면 이제 C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움직임의 양상은요. 처음에는 뭐 할 수 있어? 같을 수 있으나 그것은 완전히 어떻게 될 거다?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네. 처음에는 양상이 비슷할 건데 이제 달라질 거야. 사실상 그래서 그것의 움직임의 패턴은 이제 나오네. 우리 궁금했어. 이걸 통해서 우리 진짜만 또 꽂히면 안 돼. 우리 무슨 얘기했어? 원래 예로 가져서 K였어. 혼돈 예로 가졌잖아. 그러면 이 처음에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자체가 이 움직임은 뭐라고 하는 거야? 혼돈, 계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치? 이렇게 되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럼 B 다음에 A가 바로 오려면 아까 잊지 마세요. 얘 아까 무슨 문이 있어야 돼? 부정문이 있어야 돼. 지금 이 B 문장에 부정문 있었니? 없었니? 없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구나? C, A가 되겠구나. C, A가 되겠구나. 나왔는데 선생님 그랬어. 이게 가끔 내가 뭔가 홀린 듯이 답 잘못 체크하고서 오케이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 했어. 그래서 우리만의 검사를 해보자 했어요. 이게 맞게 가고 있는지 이제 우리 이미 답 나왔으니까 어때? 수수수 익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이게 맞는지만 볼게. 아무리 그래서 내가 같은 위치에서 아까 뭐 한다 해서 진자를 돌려고 해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트야. 자, 이제 뭐 얘가 이렇게 왔다가 또 두 번째 놓으면 뭐 빨간색 보실까? 요렇게 왔다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경로가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같은 위치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 보이게 된다라는 거. 아까 두 번째 또 시도했으니까 두 경우인지 이해가나요? 자, 케이오릭 시스템은요 만들어져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혼돈 시스템. 이거 궁금했으니까 얘 뭐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대? 반복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더라. 비록 역시 또 여기 부정어구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네요. 얘 무슨 부정? 부분 부정. 모든 반복이 또 뭘 이끌어내는 건 아니다? 그렇죠. 뭐를 이끌어내는 거 아니야? 모든 반복이 지금 혼돈을 이끌어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가. 그죠? 다시 이 반복에 의해서 케어링이 되긴 하지만 이게 또 완전히 반복이 있다 해서 무조건 혼돈이 오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아까 이제 뭐가 필요해? 이해해서. 이렇게. 그래서 봐봐 또 모든 비선형 시스템이라고 뭐는 아니야. 케어링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만 보면 이 부분 bifurcation 이게 어떤 조건도 있어야 되느냐? 또 분기점이 있어야지만 혼돈이 오더라 라는 그런 질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BC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진 않았지만 이번 시험을 계기로 안도해서 안 되고 영어를 대충 해서도 안 돼요. 영어는 우리가 항상 잡고 가는 그 지금 과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항상 구문 연습하고 답의 조건 찾아가는 그런 연습 한번 해보자고